안녕하세요. 저 바라카 요가 수트라 첫 시간입니다. 저 요가 수트라는 제가 번역해서 만든 그 책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있으시면 좋고 없으시면은 화면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요가 수트라라는 것은 요가의 이제 요가 철학을 처음으로 이게 요가 철학이다라고 정리를 한 경전이에요. 근데 이제 요가 학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명상이나 아니면 마음 쪽에 치우친 그쪽 요가 수트라 학파 쪽의 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1세기에서 2세기경에 파탄잘리에 의해서 쓰여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파탄잘리가 한 명이냐 세 명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요가학, 요가 철학에 대해서 정리돼서 책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가 철학이 이거다라는 이제 어떤 정리된 문장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수트라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전까지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내용들. 그래서 수트라 말로써 이어지고 말로써 연결된 듯한 그런 형태를 수트라라고 하는데 그런 수트라를 나중에 이제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여질 처음부터 책으로 쓰였냐? 그건 아니고 먼저 이제 말로 문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이제 책으로 써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논의가 있는 거죠.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는지, 아니면 여러 명이 오케이를 하고 서로 구전을 하면서 전하던 내용을 책에 적었는지. 그래서 요가수트라는 건 일단 가볍게 그런 내용들,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문장, 경전을 자세하게 보는 시간이니까 그 안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해요.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볼 겁니다. 첫 번째 장은 사마디파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마디파다는 뭐예요? 사마디에 대한 파다, 장, 챕터라는 뜻입니다. 사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챕터가 쓰여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사마디를 위해서 가는 단계와 과정들, 그리고 사마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을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장 1절. 아타, 요가누, 샤사남. 아타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서 경전 문구 혹은 수트라 문구가 시작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아타라는 단어는 신성한 단어로 여겨져서 항상 경전 시작할 때 주의를 끌거나 혹은 이제 시작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말할 것은 성스러운 문장들, 성스러운 지혜들이야 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이제라고 번역은 하지만 인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굉장히 집중을 시키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가는 말 그대로 요가에 대한 철학, 뭐 요가에 대한 지식, 요가라고 하는 것들 전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누샤사나는 법칙, 방식, 가르침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누 쭉 연결돼서 샤사남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법칙, 방식, 가르침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게 이제 그냥 그렇게 법칙이다, 방식이다 이렇게 한다기보다 스승에게서 직접 받은 지혜 혹은 신들에게서 직접 받은 지혜 이런 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누샤사남이라고
요가 수트라 말고 다른 경전에서도 많이들 쓰여요. 그래서 이제 마누샤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믿어도 되는 지혜를 내가 받아서 너네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타 요가누 샤사남은 자, 요가의 가르침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아타 그리고 요가누 샤사남 첫 번째 문장이지만 사람들의 이 어떤 발음, 문장, 말만 들어도 조금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 첫 번째 문장에 굉장히 예전에는 많이 꽂혀 있었고, 그냥 그래서 이제 아타라는 산스크리트어를 자기의 산스크리트어 이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 첫 문장을 이렇게 우리 요가학과에서도 뭐 책의 시작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이 첫 번째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보게 되는 문장이기도 하고, 좀 요가 수트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요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문장이 조금 더 많이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가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요. 1장 2절. 요가, 치tta, 브루티, 니로다. 그래서 바로 얘기하면 요가, 치tta, 브루티, 니로다. 이렇게 읽고, 앞에서 말하는 요가는 앞에서 얘기했던 1절의 요가하고 같아요. 요가라는 게 뭘까? 요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찢다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인도에서는 마음을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의미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음이라는 용어로 그냥 하나로 퉁치는데, 인도에서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그러니까 기억, 판단, 그리고 감각 전달, 그리고 나라고 하는 자아까지 이렇게 네 개를 총 합쳐서 마음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걔네들이 움직이거나 걔네들이 활동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찌따브리띠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작용한다, 동요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이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보다 더 많이 흔들려요. 더 많이 파도를 쳐요. 그것이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타브리티예요. 그러니까 요가수트라는 나중에 뒤로 가면서 계속 보실 거지만 마음을 멈추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르띠를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브르띠가 활동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요가수트라 요가 철학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움직임, 보다 더 과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브루띠라고 부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흔들림을 조금 더 번역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루띠 자체는 움직임, 흔들림, 동요이지만 시타브리띠,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보다, 마음의 동요라고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마음은 흔들리는데 그것보다 더 움직이는 것을 시타브리띠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니로다하라고 끝납니다. 니로다하는 끌려가지 않는 이게 니루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렇게 루다가 뭐냐면 묶어두는 걸 말해. 그러니까 어떤 곳에다가 묶고 범위를 쳐서 그 안에 가두는 걸 루다라고 하는데 니예요, 니. 니라는 게 이제 범위를 한정 지을 때 붙이는 접두사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려도 여기에다가 묶어둔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다른 말로 의역을 조금 하면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도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넘쳐 흘러서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가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춘다, 마음의 움직임을 그만둔다, 마음의 움직임을 제거한다, 마음을 떼어내서 분리시켜야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흔들림 때문에 그 넘치는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것이 요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가 시치타브르티니로다는 요가는 마음의 흔들림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제가 의역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정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3절은 무엇이냐? 요가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다, 드라슈투, 스와루페, 마스타남. 하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때라는 뜻이 있어요. 드라슈투, 보는 자, 스와루페, 자기 역할에, 아바스타남, 머무름, 거주. 그래서 의역을 먼저 하면, 타다, 드라슈투, 스와루페, 바스타남은 그러면 보는 자가 자기 역할에 머문다라는 뜻을 가져요. 여기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은 보는 자가 아직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요가라는 걸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보는 자라는 내면의 기관이 자기 역할에 머무른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자가 마음이 넘치는 일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같이 휩쓸려 버리죠. 그러면 보는 자가 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보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보는 자가 행위도 하고 자꾸 판단도 해요. 그걸 요가에서는 보는 자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상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보는 자가 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보는 자가 자기 역할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가 수트라 학파의 요가는 명확해져요. 요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내 내면의 기관인 보는 자가 보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요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요가하고는 조금 더 정신적이고 조금 더 마음적이긴 하죠. 우리가 뭐 아사나를 잘 앉기 위해서 아사나를 수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면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걸 요가를 한다고 배웠지만 요가 수트라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깊게 가지도 않고 또 그렇게까지 막 휘황찬란하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 내면에 있는 보는 자가 보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요가야. 이러면서 아예 처음에 초장에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는 자가 보는 역할을 안 할 때는 뭘까? 보는 자가 보는 역할을 못하는 때는 뭘까? 그거죠. 내가 그냥 행동하고 있으니까 계속 행동할 때. 내가 쇼츠를 보기 시작했어요. 좋든 싫든 계속 오랫동안 쇼츠를 계속 봐요. 근데 그걸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잘 기억나지도 않아. 그냥 손가락이 계속 움직일 뿐이야. 이럴 때는 보는 자가 보고 있다고 할 수 없죠. 혹은 내가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맛있어서 배불러도 그냥 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 계속 먹어요. 그럼 어때요? 그 맛있다라는 감각을 전달하는 그 마음이 넘치고 그 넘친 마음에 내가 계속해서 휩쓸리고 있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감각을 느끼고 보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보는 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감각 작용이 입력되는 데에 휩쓸려가지고 계속 그 역할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각에 빠져들어가지고 내가 평형을 잃고 그 감각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을 때 그때를 보는 자가 보지 못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가 수트라에 대한 내용이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하게 되면 내가 보는 요가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가 수트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브르티사루 얌 이따라뜨라 라고 설명을 해요. 브르티는 움직임, 흔들림 동요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찌따브리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사루뺨, 동화되다, 닮아가다, 혹은 휩쓸려서 같이 흔들려 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의 움직임에 내가 거기에 같이 휩쓸리고 같이 동화돼 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넘치고 흐르는데 거기에 같이 빠져버려서 나의 중심을 잃게 된다. 모두 볼 수 있는 거죠. 이타, 라트라는 나눠서 이타 이외에는 아트라, 여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그러니까 보는 자가 자기 역할에 머무른다. 요가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죠. 요가를 안 하면 그 외에는 마음의 흔들림과 동화된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원래 왜 하려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감각을 쫓아서 감각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소리예요. 요즘 현대에 불안, ADHD가 많아지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그 감각, 그 순간, 그 불안에 계속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흔들리는 마음에 같이 동화돼 버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요가를 안 했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마음을 더 따라가고 거기에 휩쓸렸기 때문이다라고 이 요가 수트라의 파탄달리는 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신가요? 요가가, 내가 알고 있는 요가가 맞나요? 한번 내가 수련을 하면서 이런 요가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방향대로 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장 4절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요가 수트라 이제 처음 시작인데, 야, 이 인도 경전 혹은 수트라의 특징이 처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처음만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얘기들은 그걸 이루어주는 단계, 방법 혹은 그 과정에서 가져야 되는 이해다 보니까 이 앞에 구절들만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요가 수트라의 거의 근간을 이해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간을 이해하면서 내가 요가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수련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수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1장 4절까지 하고, 이제 다음 수업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